안녕하십니까. 신인근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안보 소식 알려드릴 텐데요. 독일 정말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생각해왔던 나라하고는 완전히 다른 성향의 나라가 아닌가. 신뢰할 수 없고 그리고 국제사회에 기여하기 힘든 그런 나라가 아닌가. 정말 1차 대전, 2차 대전이라는 인류 최악의 비극 중에 하나를 일으킨 그게 진짜 독일의 진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기여하는 자유민주 세계의 선봉임을 자처하는 독일이 정말 쓰레기 같은 짓을 계속하고 있는데, 오늘 정말 보시면 이건 뭐야? 라고 여러분들 분노하게 되실 겁니다. 보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5가지 단신을 보겠는데요. 미 공군의 F-35A 사출 자석에 불량이 발견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한국 공군도 F-35A 있죠. 어떤 내용인지 보겠고요. 러시아의 AK-12 돌격 소총이 또 논란이라서 설계 변경한다는데 되겠냐? 라는 소식까지 5가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미 공군이 사출 좌석 결함 문제로 F-35 기종에 일시 비행 중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일부 기체에서 사출 장치 폭발 분리 장치에 마그네슘 분말이 빠진 제조 결함이 발견되어 모든 기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가 진행 중인데, 우리 공군도 면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 한국 인도네시아 정상회담에서도 KF-21 전투기의 개발 분담금 미납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8천억 원대의 미납금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을 하자고 제안하며 미납금 문제를 또 협상의 영역으로 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오데사 항구의 창고에서 하푼 미사일을 잡았다고 또 거짓말을 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4월 우크라이나에 하푼이 넘어간 후 거의 매달 하푼을 잡았다고 주장을 펴고 있는데, 거짓말 잘하는 일관성 하나는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최근 독일이 우크라이나에 공급한 게파드 자주 대공포가 가동 불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독일이 노르웨이에서 조달해 공급한 35mm 기관 포탄이 게파드와 호환이 되지 않아 대공포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우크라이나군이 밝히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칼라시니코프가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일선에서 불거진 신형 돌격 소총 AK-12 성능 개량 사업을 발표하고 나섰습니다. 2016년 한 차례 대대적인 설계 변경에 이은 두 번째 개선 사업인데, 그냥 AK-74를 계속 쓰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F-35 사출 좌석 이제 위급하면 추락하기 전에 이젝션 해야 되죠. 그런데 폭발을 해야 올라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 폭발을 하려면 마그네슘, 이 폭발 물질 중에 마그네슘이 들어가는데 그 마그네슘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폭발을 안 하죠. 정말 어이없는 이 제작 실수인 것 같은데, 우리 한국 공군의 F-35도 전부 다 빨리 전수조사해서 이 조종사들이 불의의 사고에서도 생명을 담보받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참 아주 무신경한 그런 상태에서 만들어서 이런 엄청난 자산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자, KF-21 분담금 또 협상하자. 이 말은 지난 문재인 정부 때 협상했지 않습니까? 현물로 준다 이런 게 있는데 또 협상하자. 그 말은 그것도 주기 싫다, 덜 주고 싶다, 안 주고 싶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8천억 원 그랬는데 지금은 아마 1조 원 넘었겠죠. 총 1조 8천억 원인데 여기 절대로 시제기 한 대 주면 안 됩니다. 시제기의 가치는 수조 원대의 가치거든요. 그 시제기가 바로 1조 8천억 원어치입니다. 그걸 준다면 지금 이번에 시험 비행할 때 인도네시아 국기 그려져 있었는데 절대 주면 안 되고, 그 인도네시아 국기를 뒤집어서 폴란드 국기로 만들어서 폴란드하고 차라리 협업을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그냥 퇴출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오데사에서 하푼 그리고 GMLRS 탄을 파괴했다라고 하는데, 아니 오데사 항구에 GMLRS가 왜 있습니까? 그게 배를 타고 들어갑니까? 아니죠. 리뷰를 통해서 육상을 통해서 리뷰를 통해서 들어가는데 거짓말을 자꾸 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게파드 자주 대공포 여기에 35mm 탄이 없어서 노르웨이에서 35mm 탄을 사서 우크라이나에게 줬다고 하는데, 그 35mm 탄이 구경은 맞는데 길이 이런 것들이 안 맞아서 약실에 안 들어간다 이거예요. 줬다고 하고는 사실은 못 쓰게 하려는, 우리는 줬으니까 라고 하려는 이런 더러운 술책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오늘의 메인 뉴스에서 보시면 그게 얘들의 종특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어이없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북마케도니아 공화국이 정말 통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북마케도니아 육군 유일의 전차대들을 해체해서 보유 장비와 탄약, 물자를 모두 우크라이나에 기증한다는 소식입니다. 북마케도니아 정부가 나토, 우크라이나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자국군 유일의 전차대들을 해체하고 보유 장비 전량을 빠른 시일 내에 우크라이나군에 양도하기로 했다고 북마케도니아 정부가 현지 시각 7월 30일 발표했습니다. 북마케도니아 정부는 육군 제1기계화여단의 전차대대가 부대 해체 절차에 들어갔으며 대대 보유군 T-72A 전차 31대 가운데 8대가 다음 주 우크라이나로 보내질 예정이다 라며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T-72 전차 관련 모든 부품과 탄약, 물자를 우크라이나에 빠른 시일 내에 양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발칸반도 북부의 내륙 국가인 북마케도니아군은 전체 병력이 6,100명에 불과한 소규모 군대지만 나토 회원국 중 하나로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코소보 등에서 활약한 정예 병력으로 평가되는 군대인데요. 이번 전차 공격 결정은 북마케도니아 군대에서 전차라는 전력을 완전히 없애는 것을 의미하는 파격적인 조치입니다. 북마케도니아군이 보유한 T-72A 전차는 지난 1991년 유고슬라비아 연방에서 독립할 때 가져온 물량으로 과거 소련이 1980년대 초반부터 배치한 T-72 계열 전차의 극초기형 모델로 현대적인 전차전 수행 능력이 불가능한 구형 전차로 평가되지만 무기체계가 부족한 북마케도니아 군에서는 가장 소중한 기갑 전력으로 운용되어 왔습니다. 북마케도니아는 나토 다른 국가에서 대체 전력 기증 약속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국이 보유한 유일한 전차대대를 해체해 우크라이나에 통큰 기증을 하는 결단을 내렸는데요. 나토에 속해 있는 나라 중 하나로 약한 나라지만 그 책임을 다하려는 북마케도니아의 모습, 다음에 소개할 어느 나라와는 정말 비교되는 것 같습니다. 북마케도니아, 과거 유고슬라비아, 유고연방 소속이었는데 1991년 독립을 하면서 북마케도니아로 독립을 했는데 6,100명의 병력, 여기 이제 내륙 국가이기 때문에 해군은 없어요. 육군, 공군 합해서 6,100명, 그러니까 아주 소군인데 전차대대가 하나 있어 31대. 이 T-72 극초기형 모델이니까 사실 뭐 지금 이 현대전으로 쓰기 힘들고 이거 우크라이나에 가서 쓴다고 하면 뭐 부품용으로도 좀 쓸 수 있겠고 그리고 뭐 그래도 T-62 지금 러시아가 쓰고 있는 T-62보다는 세니까 조금 강하지 못한 그런 전력의 러시아군들과 마주 싸우기에는 뭐 그래도 괜찮다라는 전력인데 이걸 그냥 전차대대 다 해체해서 우크라이나에 준다라는 겁니다. 이 북마케도니아는 2020년 나토에 가입한 나토 후발 국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토에 가입했으니까 일단 집단 방위 체제에 편입이 되어서 이제는 뭐 안전하다. 뭐 위에 뭐 세르비아다 뭐다 있지만 그래도 이제 나토니까 안전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나토에 후발로 들어갔고 6,100명의 병력 가지고 크게 기여를 못하니까 이런 쪽에서라도 기여해서 뭔가 나토에 기여하는 나라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보이고 싶다. 라는 뭐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 이 북마케도니아라는 이 소국은 자신들의 전차, 보유 전차 전량을 우크라이나의 자유를 지켜주기 위해서 기증을 하는데 지금 나토 그리고 유럽, EU에서 최고의 국가라고 자처하는 독일, 그 독일이 이번에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행태는 오직 거짓말, 오직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보겠습니다. 미국이 기증한 하이마스나 폴란드가 기증한 크랩 자주포는 전선에서 맹활약한다는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는데 세계 최강 자주포라는 독일제 PZH-2000은 한 달 가까이 이상하리만치 전과 소식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화포의 불량 문제 때문이었던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독일이 우크라이나에 공급한 PZH-2000 자주포가 포신과 약실 마모 등의 상태 불량으로 최근 한 달 동안 작전에 거의 투입되지 못하고 있다고 독일 일간 슈피겔이 현지 시각 7월 30일 보도했습니다. 독일은 지난 6월 우크라이나에 7문의 PZH-2000 자주포를 전달했는데요. 해당 자주포들은 전선에 투입된 직후 각종 문제들을 일으키며 최근 한 달 동안 작전에 거의 투입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선에서 접수된 가장 큰 문제는 포신과 약실의 내구도 문제인데요. 우크라이나군은 주포 포신 마모가 심각해 정상적인 포격이 어렵다면서 독일에 교체용 포신과 부품을 보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반적으로 곡사포는 가공기술과 사용 장약의 위력에 따라
포신 수명을 최대에서 2,000발 수준으로 제한하고 있는데요. 이 수명을 넘긴 포신을 계속 사용할 경우 명중 정밀도가 크게 감소하는 것은 물론 최악의 경우 포신 내에서 포탄이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독일은 우크라이나에 자주포를 공급하기 전 포신을 교체하지 않고 보유 물량 가운데 가장 상태가 좋지 않은 차량들을 추려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군은 PZH-2000 인수 직후 해당 자주포를 실전에 거의 투입하지 못해왔습니다. 독일의 이러한 불량 무기 공급은 최근 불거진 게파드 자주대공포의 탄약 문제는 물론 개전 초부터 불거진 패기 지대공 미사일 SA-7을 떠넘기기 등의 문제와 함께 거론되며 독일에 대한 비난 여론을 키우고 있는데요. 생색은 생색대로 내면서 뒤에서는 이런 치졸한 짓을 벌이는 독일, 정말 어쩌다가 이런 나라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차 레오파르트 2 A4 전차 주기로 해놓고 안 주고 스페인이 준다고 하는 거 야 안 돼 하고 막아버리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준다고 했던 지대공 미사일들 알고 보니까 SA-7 동독이 쓰던 거 1980년대 70년대 만든 거, 그리고는 다 썩어가지고 파워온도 안 되는 이런 것들을 주고 했던 독일입니다. 게파드 자주대공포 아까 말씀드렸지만 탄약하고 줬더니 탄약하고 규격이 맞지 않아서 사용을 못하고, 그리고 PZH-2000 세계 최강의 자주포라고 하는 거 갖다 준 거 보니까 약실이 이 포신 내부가 사격을 많이 해서 지금 이 강선이 지금 달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계 수명 가까이 된 포신을 장착해서 줬다. 그러면은 이 PZH-2000이라는 자주포를 받았으면 이게 이제 최대 54km까지 쏠 수 있으니까 당연히 장사정 사격을 하기 위해서 이 자주포가 쓸 텐데, 장사정 사격을 하려면은 아주 파괴력이 큰, 추진력이 큰 고장약을 넣어야 됩니다. 장약을 큰 놈을 넣어야 되죠. 그러면 그 장약이 안에서 터졌을 때 포탄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포탄이 깨져버릴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저장약, 1호 장약 이런 것들은 괜찮겠죠. 그런데 센 거, 긴 사거리를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장약을 넣으면 위험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사격을 못하고 아예 쓰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K9 자주포 같은 경우도 현장에서 야전에서 포신 교체 훈련을 합니다. 그 보면 한 2시간 정도면 교체를 다 해요. 그러니까 이 포신 교체하는 거 어려운 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것은 의지의 문제지, 생각의 문제지, 비용의 문제라든지 시간의 문제, 이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일곱문을 주면서 전군에서 가장 오래된 포신 마모가 많이 된 놈을 골라서 줬다. 정말 이 독일인들의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치졸한 짓들을 보면 정말 독일이 1차 대전, 2차 대전을 거치면서 사람을 그토록 학살하고 했던 그것들이 그게 진짜 얼굴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정말 충격을 주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독일 그동안 1970년대 이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보여주었던 그 이미지, 근면, 성실, 세계 평화의 기여, 이런 독일로 빨리 돌아와 주기를 기대합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개전 초기에 또는 개전 이전부터 우크라이나가 독일에게 PZH-2000 자주포 100문 팔아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제서야 독일이 오케이 팔게 라고 됐는데, 지금 이런 상황 같으면 우크라이나가 그거 안 사겠죠. 필요 없어. 지금 폴란드하고 엄청나게 지금 우크라이나가, 폴란드는 그냥 거의 다 주다시피 하니까 폴란드하고 굉장히 밀접해진 것 같은데, 폴란드의 크랩 자주포 남은 거 마음은 그냥 사고, 나중에 전후에 우리 K9 자주포 K9A2 이거보다 훨씬 성능 좋습니다. 가격도 더 쌉니다. K9A2 폴란드가 만든 거, 그걸로 사기를 바랍니다. 우크라이나 여러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